정치인 이영석 의원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자민주언론연합은 지역의 25개 언론사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한 모임입니다. 총선 출마자 정보 전달에 의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무총장 김광열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월 이영석 국회의원은 제21회 총선에서 재선을 노린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지방행정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영석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영석입니다. 예.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경선했는데 국회의원 첫 임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 4년 전에 전국 최다 득표로 저를 당선시켜 주신 우리 지역의 광주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1997년에 광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7년간 우리 광주 시민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운전 면허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광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반드시 다시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을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다행스럽게 작년 11월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우리 5.18에 대한 정신을 계속해서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마저도 김술래 의원, 이종명 의원, 지금 강원지사인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토론회까지, 공청회까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드시 5.18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르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제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 1호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찬 대표께서 그것도 동의하지만 우선은 이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관련 법안은 1호 법안으로 하고 2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다행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2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18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또 실행했던 성과들입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2대 총선에서 주요 공약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22대 이제 총선에 제가 재선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선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제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로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탄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적인 퇴행이 거듭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이 지금 육사에서 퇴출되는 그런 역사적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마저도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의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또 진상규명도 거부해버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사과나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이제는 뭔가 개혁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87 체제 헌법 체제를 반드시 바꿔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권형의 대통령제 그리고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일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이제 지역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북부의 가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역입니다. 과거에는 광주역이 광주의 관문 역할을 했었는데 KTX 역사가 송정역으로 이전한 뒤로는 지금 광주역은 어떻게 보면 광주 북부의 발전 축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행히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달빛 내륙철도와 연계시켜서 광주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슬럼화되고 공동화됐던 광주역을 새롭게 재개발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역사 자체를 지하로 넣고요. 북부에서 남구나 서구로 통하는 즉 광주역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역사를 지하로 넣게 되면 이제 광주 북구청에서 바로 관통도로가 남북 관통도로가 뚫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구 발전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이 철로를 지하화해서 이제 지하로 도심철도를 넣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운암동에 이 철로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었던 우리 지역의 민원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역에 KTX도 진입시키고 또 달빛 내륙철도와 연계된 광주의 북부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치공원과 패밀리랜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달이면 또 낯이 좀 풀리는 봄이 되면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찾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도 이제 패밀리랜드를 찾고 있고 우치공원을 찾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에 지나가면 그렇게 낙후된 시설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아서 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그래서 패밀리랜드와 우치공원을 새롭게 테마파크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 광주가 AI 집적화 단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AI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또 수산 테마파크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캐릭터 랜드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캐릭터 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디자인진흥원, 광주 디자인진흥원과 연계해서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행안부 장관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투심사를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북부에 아시아 캐릭터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그런 꿈을 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청년과 청소년들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역이 발전되고 국가에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2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 그리고 금리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를 지나면서 사과나 배, 과일 물가가 70% 이상 상승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열기가 두려울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설 경기 둔화가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건설 경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민생 경기가.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PF 부실부터 시작해서 PF를 일으키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도 지금 부도가 나 있고 한간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중견건설업체들이 또 몇 군데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건설 경기에 그 지역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나 미국과 일본 편중의 외교 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다. 대중국 수출이나 대러시아 수출, 물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중국 수출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세나 또는 저희들이 통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중국 수출 업체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도를 많이 맞고 있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광주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이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비전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를 AI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완공된 AI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AI를 거점 도시로 하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한번 했었습니다. 과거에 DJ 정부에서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산업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포션의 12%밖에 우리 광주가 점유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맹점이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AI 집적화 단지에서는 저희들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건은 뭐냐면 대기업, AI와 관련된 대기업을 광주에 유치하는 게 우선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정치권이 특히 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물론 정권도 여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권을 다시 탈환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가 이제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령 소부장 특화단지도 되어 있고 미래차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차와 관련된 특히 기아차나 현대차와 연결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광주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헬스 부분입니다. 저 지역구에도 첨단 2단지에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새로운 IT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내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또 미래 전략산업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앞으로 광주의 발전 모델 미래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이영석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부굴 지역이 과거에는 재선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저 앞에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초선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그리고 좀 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가 재선 의원이 된다면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더 광주를 풍요롭고 또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석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